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제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 요거는 제가 휴방을 가져갈 때도 방송을 못하는 날에도 업로드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설날에도 제가 뭐 한두 번 정도는, 뭐 한 번, 두 번, 많으면 한 세 번 정도는 휴방이 조금 강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입해 놓으실 분들은 미리미리 해 놓으셔도 지금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까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경기가 많지 않죠. 올스타 브레이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경기 있는 날인데 한번 열심히 분석해 왔으니까 다들 잘 들어주시고 자기의 분석과 저의 분석을 좀 맞춰보시면 뭐 긍정적인 또 시그널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경기 쭉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경기가 많이 없어서 아마 금방 끝날 겁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오클라호마와 미러키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아마도 이제 메이비 이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양 팀에 대한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7.5라는 16.5에서 1점이 올라갔죠. 이런 기준점 자체도, 낮은 기준점 자체도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홈팀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화력이 정말 좋은 팀입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이 120.18 득점, 리그 전체 2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9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3위. 최근 5경기에 있어서도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고요. 최근에 뭐 샤이 기저스라든지 미첼 토픽이 빠져있는 구간이고, 젤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오늘 중간에 빠졌죠. 햄스트링 쪽에 무리가 오다 보니까 경기에서 빠졌는데 아마 내일 안 나온다고 보시는 게 조금 속이 편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햄스트링 때문에 고생을 조금 많이 하고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백투백에 있어서는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오클라호마가 가져가는 주요 전술은 뭐죠? 뭐 홈그랜이라든지 하텐스테인이라든지 이런 빅자원들, 이제 픽앤롤이라든지 픽앤팝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주면서 효율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벤치 구간에서는 뭐 케니치라든지 제일린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역시나 빅맨 자원들이 최근에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반면에 원정팀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러키와 리턴 매치를 가져가면서 누구의 캐리가 나와줬었죠? 브루클린에서 이제 웨이버 처리된 누가? 캠 토마스가 25분 03초를 뛰면서 34득점, 피드골이 60%였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캠 토마스가 터져준 게 사실이고 출전 시간이 길지 않았었던 거는 맞지만 이 캠 토마스는 이번 시즌 평균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이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브루클린에서 웨이버 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득점이 안 됐을 때 이제 뭐 터널 시야라든지 아니면 뭐 그 수비에 대한 운동신경에 대한 이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토마스가 오늘 터져줬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터져줄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뭐 최근에 미러키가 사실 외곽에 대한 지원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42.13%까지 나오는 구간인데 다만 이 캠 토마스의 이런 기복이라든지 아니면 원정에서 가져가는 게임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좀 이 득점이 어느 정도로 잡아줘야 될지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보다는 공격 코트에서의 마진을 조금 더 많이 남겨주는 팀이 유리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클라호마가 조금 더 많은 포제션이라든지 조금 더 높은 성공률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오클라호마 승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갈게요. 유타 포틀랜드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유타가 내일 백투백으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인데 핸들을 되게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유타 프렌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거든요. 유타가 사실 최근에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이 JJJ가 합류가 되면서 팀에 합류가 되면서 포스에서의 경쟁력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점 라인에서의 수비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공권 확보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격에서도 마카넨을 조금 수비를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오다 보니까 일단은 뭐 공수 밸런스가 최근에 되게 잘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내일 유타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포틀랜드도 뭐 컨택 능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다 보니까 유타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뭐 최소한 120득점 이상, 뭐 130득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변수가 뭐냐? 변수가 뭘까요? 다만 원정팀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미네소타를 만나서 경기를 내어주고 오기는 했지만 최근 5경기 보시면 평균 득점이 125.2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3점 야투 시도를 가져가고 있고요.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38.52%까지 아브디아가 오늘 조금 안 좋기는 했지만 내 스위치 상황을 조금 잘 이용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브디아의 반등 가능성도 조금 열어두고 싶거든요. 그리고 클린건도 역시나 야투가 터져주고 있고 팀 전체적으로 슈팅 레인지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이고요. 최근에 성공률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주루라든지 핸더슨이 복귀가 되면서 핸드링도 조금씩 안정감이 들고 세트 오펜스에 대한 효율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언급을 드려볼게요. 유타가 일방적으로 이 포트랜드를 잡아내는 그림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유타가 접전까지는 높은 핸디캡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준점 안에서는 조금 뭐 투 포지션 안쪽, 3 포지션 안쪽으로 들어오게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유타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23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좀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유타가 오늘 되게 출전 시간 관리도 잘 해줬다 보니까 거의 뭐 20분 초반, 20분 중반으로 관리를 잘 해줬다 보니까 아마 큰 변수 없으면 뭐 대부분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레이커스와 댈러스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형님들. 레이커스, 댈러스. 자, 이 매치업은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사실 댈러스가 지금 연패가 좀 많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8연패거든요, 지금. 이번 시즌 이 댈러스가 사실 수비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이 평균 실점이 117.28 실점, 리그 전체 21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113.8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3위 팀이거든요. 레이팅 대비했을 때 실점률이 조금 높기는 하죠. 템포가 굉장히 빠른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122.8 실점까지. 얘네가 최근에 왜 이렇게 실점률이 많이 올라갔냐면은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강점이었던 컨택 능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뭐 어빙 빠져 있고 쿠퍼 플레이그도 지금 빠지는 상황에다가 라이블리 시즌 아웃에다가 뭐 마틴이라든지 마샬 같은 경우에도 100%의 컨디션이 아닌 구간. 그리고 원정 게임을 떠났을 때는 공수 밸런스가 더욱더 무너지는 모습.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 레이커스죠. 레이커스도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일단은 뭐 볼 핸들러, 돈치치가 빠져있는 구간에다가 에이튼 같은 경우에도 무릎 쪽에 무리가 간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일 결장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레이커스가 르본 제임스라든지 이제 뭐 에이튼도 효율이 괜찮게 나오지만 벤치 구간이 넘어갔을 때 뭐 하치무라라든지 뭐 캐너드라든지 헤이즈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득점에 대한 볼륨을 계속해서 잘 유지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2점 라인 야투가 60.84%까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마 이게 종합해 보면은 게임 자체는 댈러스가 주도하는 템포 푸시 위주로 가져가면서 텐션 많이 살려주면서 빠른 템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순수 화력 대결에 있어서는 레이커스가 댈러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야투 개수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봤을 때 레이커스의 승리 또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레이커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233.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NBA 이제 뭐야 올스타 브레이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인데 어쨌든 세 가지 경기 또 열심히 분석을 진행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의 분석 멘트와 이제 여러분들의 멘트를 한번 잘 생각을 잘 이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다든지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아시죠 다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멤버십 오픈되어 있으니까 전체 경기 분석표, 주목할 만한 탑부에 대한 경기들 제가 방송을 하는 날, 안 하는 날에도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